요즘 우리 시장 흐름 정말 널뛰기 장세다라는 말이 뭐 모든 분들 다 와닿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루하루 급등과 급락을 오가면서 주식하면서 가장 많이 요즘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일희일비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참들 많이 하시는데 대표님이 보시는 우리 시장 요즘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시작해 볼게요. 사실 제가 방송을 다시 시작한 지가 거의 한 3주 정도 됐는데요. 그렇죠. 첫 주에 나와서 그리고 지지난주에 나와서 또 지난주에 나와서 가장 제가 강조했던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윗부분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판단을 해드렸습니다. 위로 당장 가기 힘들다면 지수 150포인트를 포기하고 나중에 개별 종목화된 종목들로 집중을 하자. 지수 관련들은 지금 아니다라는 얘기를 3주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도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요. 오늘 또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프로그램만 잘 보셨더라도 그리고 물론 뭐 제 얘기를 다 따라오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얘기를 좀 신뢰하셨다면 그렇다면 앞에 뭐 서브 타이틀 돌아가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제가 시장 예측했던 것처럼 제가 개별 종목을 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서울고증 출신이에요. 한 11년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 분석 능력이 있고 또 5대 그룹 회사채 담당했기 때문에 시장 보는 눈이 있죠. 그걸 모르고 나서 종목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를 잘못 알고 계신 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시장을 못 보고 나서는 종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글로벌 경기를 보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시장을 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종목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글로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안에서 우리 업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까지도 다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주식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을 한번 말씀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신다면 3월 시장 대응 전략 상당히 중요한 분 중에 하나 지금 저한테 여러 가지 방송에 설문이 오고 있는데 언론사나 이런 데서 설문이 왔을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 미국에서 국제 수익률 급등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왜 간과하면 안 되냐면 미국의 국제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연준의 FRB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023년도까지는 현재의 인플레이션 목표에 미달 중이다. 목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목표치에 갔을 경우 그러니까 꼭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의 목표치가 달성되면 금리 인상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미달성 중이다. 많이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까지는 금리 인상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환호를 했어요.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재고 발언이 나왔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다음날 왜 하락을 했을까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부분 한 번 이야기가 나온 부분은 다시 회자가 될 수가 있고 FRB에서 FOMC 회의를 하게 됩니다. FOMC 회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 마찬가지죠. 그러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소수 의견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그러면 각 그 연방은행 총재들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 필라델피아라든지 뭐 다른 데서 나는 금리를 인상을 곧 한다는 시그널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언제 나오냐면 점도표라 그래서 FOMC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몇 주 후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점도표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법원에서 소수 의견이라 그러죠. 다수결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수 의견 중에 만약에 금리 인상을 얘기해야 된다, 시그널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한 명, 두 명씩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대법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따지면 얘를 법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만약 점도표에 나온다면 현실화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본다면 국제 수익률이 추가적으로 만약에 시장의 예상을 깨고 이게 이제 제일 불안한 거예요. 미국의 국제 수익률이 추가적으로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급등할 경우 목표 인플레이션에 근사치로 갈 경우에는 금리 인상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안 하게 되면 경기가 무너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 거품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은 아직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돈을 풀어서 경기를 죽이지 않고 다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된다. 미래의 돈을 끌어다가 지금 투입을 해서 그때 빚이 남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살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 지금 죽으면 그 미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미래의 빚,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지어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빚을 남겨주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지금 이걸 해결하지 않는다면
미래가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국채 수익률이 추가적으로 시장 상승을 할 경우에는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걸 마음에 두고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로 네.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 돈의 흐름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무섭게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이시죠? 동학개미 운동. 영끌에다가 막 갖다 사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이렇게 3조씩 지난주처럼 팔아 제끼면 이게 시장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냥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이 강하고 돈의 힘이 한쪽으로 몰리기 시작하면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분위기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국채 수익률. 근데 우리나라 오늘 그 일간지에 나온 얘기인데 경제면에 나온 얘기인데 네. 우리나라도 국채 수익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변동금리를 사용하죠. 대출을 했을 경우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대출 받으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집담보대출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대출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통보를 받으셨을 거예요. 연동금리이기 때문에 고정금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대출할 때.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그대로 따라서 올라가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데 대부분 거의 제로금리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밖에 지금 없겠죠. 왜냐하면 돈 대출받아 갖다 쓰신 분들한테 금리가 더 낮아졌으니 내가 돈 더 주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도 국제 수익률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우리나라 더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나라 미국 국채 수익률과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을 따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네네. 지금 중요한 부분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미국에서는 6월 달이 되면 백신이 어느 정도 거의 다 이제 맞게 돼서 좀 경제 활동이 좀 원활하지 않을까. 미국의 재난 파우치 소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백신을 맞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교류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된다. 네네. 이런 표현을 또 주말에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지금 2만 명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까지의 그 뉴스 언론 보도 보니까 0.053%인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5천만 명이 언제 이걸 다 맞느냐에 따라서 지금 좀 거리지 두기 제한이라든가 이게 좀 완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했는데 제가 뭐 희망을 드리지 않고 뭐 절망을 드릴 수는 없으니 아직은 좀 우리나라 미미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미국은 국채 수익률이 그때 가서 금리 인상을 한다. 우린 됐어 이제 경제 살아날 수 자신감 있으니까 다 놀러 다니고 움직이고 수익률 좀 상승해 놨으니 금리 인상할 거야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다 무마가 되지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 네. 접종이 그렇다면 우리나라한테는 좀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또 한 가지를 말씀드렸었죠. 3,266포인트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철저히 개별 종목 섹터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3주 전부터 네. 이 방송에 출연하면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강하게 말씀드렸고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방송에 나와서 내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 맞을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거의 다 맞춰왔습니다. 시황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클럽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시황만 얘기해 달라. 그럼 뭐 풋옵션, 콜옵션으로 가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선물옵션을 이렇게 권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말이 좀 사실 좀 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개별 종목 섹터로 가야 된다 말씀드렸고 3,266에서 3,300 제가 말씀드리니까 3,110포인트 정도 됐을 때예요. 그래서 157포인트를 버리고 그리고 3,300 돌파 이후에 3거리일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 그 근사치에 있으면 제가 그랬죠 여러분 2,999포인트와 3,000포인트 1포인트 차이입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3,000선 붕괴 이탈 3,000선 회복 여기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너무 좀 막말로 섹시한 타이틀을 뭐 잡겠다고 그런 식으로 언론 보도가 타이틀이 나가는데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1포인트 차이입니다. 1포인트 차이로 3,000과 2,999 큰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지수 관련 대형주 섹터는 좀 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렸고 요게 안정화가 되면 지수 관련 대형주 섹터를 이때 가서 다시 봐야 된다. 그러니까 3,266포인트에서 3,300포인트 사이에 네. 돌파 후 3거래일 이상이 지속이 됐을 때를 안정하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최소한 3일은 안정화가 돼 있는 걸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네. 왜냐하면 하루 만에 또 급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거래일을 안착하는 모습을 본 다음에 대형주를 하셔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차트 보시게 되면 네.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분이 이 원으로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불과 윗골이 다른 부분입니다. 3266, 157포인트 버리고 여러분 먹을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연히 간다라고 생각을 저는 상승론자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당연히 갈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주식을 보시는 분 같으면 대형주를 지금 눈을 띄어야 됩니다. 대형주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때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면 녹화되어 있으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시장은요. 지수 관련 대형주는 지금은 안 담으셔야 되고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그 대형주를 사가지고 만약에 직종 5점을 못 넘어가면 그러면 계속해서 물려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처럼 운이 좋아서 대세 상승이 온다면 다시 회복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큰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돈을 빌려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가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네. 목요일 날 상승이 딱 나오니까 아이고 이거 뭐 언제 하락한다 그랬어 하고서 환호를 질렀죠. 그렇죠. 수요일 날 눈물 짓다가 목요일 날 환호 지르고 금요일 날 또 눈물을 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미국 시장 급락했더니 또 걱정의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말이 기시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여러분들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항상 트릭을 주고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260 이 박스의 상단 부분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 박스의 상단을 넘어가기 전까지 이제 박스를 좀 길게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방송 출연할 때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윗부분이 열려 있습니다. 아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3012포인트인데 3766 그러면 250포인트 정도 250포인트 정도를 버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250포인트 안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대형주 다 팔았다가 요거 넘어갈 때 다시 사자는 얘기죠. 그러면 조금 비싸더라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왜? 밑으로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는 아랫방향은 2800에서 2850선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절망을 드리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요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신다면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대는데 기관들이 계속 팔아대는데 개인들의 힘으로 지금 올린 장입니다.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지금은 한 발 뺐었던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 부분에서 계속 쭉 뺐던 겁니다. 2200부터 3200까지 1000포인트 뺀 거예요. 다리를 빼면서 계속 줄여나왔죠. 얘네들도 어차피 돈을 투입을 해서 주식을 또 사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살 수도 있어요. 작년처럼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져서 더 우와 이런 환호가 지른다면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럼 다시 같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흔들려도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간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 투자들은 모래알 같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부어도 뭉쳐지지 않는 돈은 훨씬 많지만 그래서 지금은 아래로는 쉽게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들이 2번 정도 급락이 와서 다 털리고 나면 주가는 또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 시장을 안 보실 수 있는 한 1년 안 보겠어. 6개월 안 보겠어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계셔도 큰 문제가 없겠다. 그렇지만 매일 HTS 켜놓고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통스러울 테니 빨리 갈아타서 좀 수익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금 이 장이 돈 벌기 정말 쉬운 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제가 말미에 이제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리겠지만 돈을 벌기가 너무 쉬운 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춘추전국 시대에 제 방송 보시면 자주 드린 말인데 춘추전국 시대에 영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평탄한 세상에서는 영웅이 누군지 몰라요. 영웅이 필요 없습니다. 다 편안하게 잘 살기 때문에. 근데 막 전쟁이 일어나고 땅사람 예를 들어 삼국지를 보시게 되면 위초고 나라가 막 싸우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군웅 할거의 시대 영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두운 밤하늘에 깜깜한 칠흑 같은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게 2-3개 떠 있으면 어떤 게 제일 반짝이는지 딱 고를 수가 있죠. 근데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수만 개가 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어떤 별 하나를 반짝이는 걸 찾아라 하면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별이 많은 하늘은 아주 편안한 지수 대세 상승기이기 때문에 별들이 많이 떠 있는 거고요. 별 같은 종목들이. 근데 어두운 시장, 주가가 떨어지거나 좀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시장에는 칠흑 같은 밤에 별이 2-3개밖에 안 떠 있어요. 올라간 종목 2-3개밖에 없죠. 글로 힘이 다 쏠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생을 매매할 때는 뭐 대중권대회 2번 우승했지 않습니까? 우승할 때는 횡보하는 장이었었는데도 1000%씩 육주에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반짝이는 별을 잘 찾을 수 있어야 되죠. 그거는 경험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주식 30년 한 권태민이도
잘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장에서는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관심 업종이 집중 공략 세타. 요거는 이제 예. 저희가 잠시 후에 준비된 네네. 시간에서 이제 업종과 섹터 그리고 종목들을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네. 질문 하나 드렸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안에 포함돼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우리 시장이 뭐 금리가 계속 급등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며 혼란 속의 국내 증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셔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궁금한 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도 쏙쏙 들어왔는데 딱 하나만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지금 3월이 왔는데 네.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아까 뭐 일각에서는 3,500포인트까지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신 분도 계시고, 네, 네. 근데 공통적인 이야기가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좀 우리 시장이 좀 주춤하고 힘들 것인데 조정장이 네. 나올 텐데 그 이후로는 좀 괜찮은 장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또 일각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또 그거에 따른 대응 전략, 지금 아까 대형주 말씀해 주셨는데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대형주 말고라도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지금 그 3,500 이렇게 논하시는 분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뭘까요? 순박하신 분들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에서 그 FRB 의장이 2023년도까지 금리 인상 안 할 거야라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 네. 안 할 거라고 딱 단정 짓고 염려하지 마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의 말에는 좀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그 문구가 어투가 들어가 있어요. 2020년까지 내가 책임지고 안 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거와 마찬가지로 국채 수익률이 아직 급등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2023년까지 안 한다니까 그래 안 한대. 언론 보도 듣고 안 한다니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순진한 건가요? 그냥 누가 신문을 봐도 알 수 있는 만한 시황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 친구가 예를 들어서 네. 장사를 한다 그래요. 예를 들어 뭐 호프집을 한다던가 소주방을 한다, 둘 중 하나 놓고 고민을 합니다. 그럼 저는 그래요. 소주방 이렇게 하면은 이래서 문제가 있다, 안 된다. 네. 호프집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만 해요. 그럼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친구가 뭐 하겠다는데 저 권태민이 딴지거 오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욕을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좋은 쪽을 얘기를 해줘야, 그래야, 나중에 잘 될 수 있는 것이죠.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 호프집 할 거는 뭐, 그래, 오케이. 소주방, 오케이, 잘했어. 라고만 제가 맞장구 맞춘다면 아무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 친구가. 왜? 마음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악역을 하죠. 근데 나중에 소주방을 차리거나 호프집을 하면 무조건 잘했다고 박수 쳐줍니다. 얼마나 고민해서 판단했겠니? 그거 저는 팔아줍니다. 제가 할 일은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뉴스 보고 뉴스 그대로만 믿고 그대로만 가는데 이 경제 논리에서는 약간의 의심도 필요합니다. 그런 불안 요소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그런 게 딱 터졌을 때 거봐 그럴 수 있다 그랬잖아. 편안하게 대처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는다면 주식은 막 분산시켜 놓고 대응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권태민이가 맞춰왔습니다. 이번에도 맞힐지 모르겠지만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3,500, 4,000 갑니다. 그런데 한번 빠지고 갑니다. 쭉 가면 좋겠지만 고통 없이 안 갑니다. 빠지고 갑니다. 이걸 머릿속에 꼭 담아두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흔들리실 분들은 대형주 파시고 나중에 3,300 넘어갈 때 다시 사십시오. 200포인트 버리고. 그러면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쉽게 먹을 투자를 하셔야지 고통스러운 투자하시면 나중에 심리가 흐트러져서 내 돈 다 날릴 수 있습니다. 저도 경험자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히 수급이 붙어있는 개별화된 종목으로 가셔야 됩니다. 잠시 이제 아까 준비된 자료 보면서 말씀 더 드리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으로 눈여겨볼 섹터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장, 이런 시장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섹터를 주목해 봐야 될지 하나씩 여쭤보기 전에 네. 저희가 월요일마다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특별 생방송을 한다 해서 이 선물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왜? 이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VIP 밴드 서비스 오늘도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는데요. VIP 밴드 서비스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이분들께 이 VIP 밴드 서비스의 최고의 활용 팁 주시고 저희 섹터와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일단 뭐 종목에 대한 그 매수 전략, 매도 전략. 주식은 원래 뭐 매수, 매도 끝 아니겠습니까? 기타 뭐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고 매수, 매도 끝입니다. 특히 매도를 잘해야 되는데 매수 전략, 매도 전략 중간에 만약에 그 전략이 바뀌게 되면 보유 전략, 추가 편입 전략, 아니면 뭐 예상보다 좀 빨리 매도 전략 네. 그런 것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는 밴드 서비스죠. 네. 휴대폰 문자 서비스가 아니라 밴드를 설치하시면 그걸 통해서 나가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밴드 서비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문자샵 8338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권태민 파트너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 또는 오늘 특별 생방송에 대한 내용 뭐든 좋습니다.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선물로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또 시청자분이 많이 기다리셨던 시간입니다. 3월 핵심 유망주 섹터와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자, 이 시간 첫 포문을 열 거는 써 있네요. 여기 3월 시장 대응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요거부터군요. 네. 관심 업종 및 집중 공약 섹터는 과연 무엇인지.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장기적으로 소외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종목 상담에 대한 것을 이제 어떤 그 강연장까지는 요즘에 강연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공개 방송이라든가 여타 이제 방송을 열다 보면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언제 움직이나요? 뭐 어떡하나요?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뭐 무상제하는 회사들도 나왔고 기타 이제 작년에 아주 핫했던 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뭐 여타 종목들이 조금씩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로나19 관련돼서 시젠이라는 그런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대장주에서 이탈하면서 이제 좀 쭉 내려오는 모습이죠. 왜? 백신이 자꾸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진단키트 많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뭐 그렇게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 소외됐던 제약 바이오 업종 중에 네. 개별제로 보유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약 바이오를 갖고 계십니까? 한 종목이라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 대다수 분들이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왜? 올라가면 가장 빨리 움직이고 아주 엄청나게 크게 움직이고 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이신 분들이 이런 종목이 좀 담아놓고 올라가기 기다렸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게 이제 적중하기 시작을 하는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종목 뉴스를 보시게 되면 그런 회사의 뭐 다트 시스템이라고 이제 증권 거래소에 이제 있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보시게 되면 금융감독원 시스템. 그러면 그런 걸 보시게 되면 이 회사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회사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다 나와 있고요. 재무제표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실적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개별 재료 보유주. 개별 재료 보유주라면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핫했던 뭐 현대바이오라든지 부강약품 이런 종목들은 코로나19 치료제에 현대바이오는 전임상 동물 실험에서 경구용 투입을 했더니 좀 좋았더라 라는 것 때문에 급등을 해주고 오히려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임상 이상에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또 급등을 합니다. 그렇게 개별 재료가 보유한 종목들을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 건 과감히 쳐내야 되겠죠. 그래서 옥석가리가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소외된 제약바이오들 중에서는 그동안에 했었던 제가 예전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는 권태민이었어요. 근데 뭐냐면 임상 1상, 2상, 3상, 전임상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모르모토 쥐에다가 마우스에다가 약을 투약해보고 성공하면 영장류 원숭이에 가보고 그다음에 사람 말기암 환자한테 가보고 그다음에 중기 환자한테 가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단계 넘어갔다 3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길게 가면 짧게 가면 1년에서 2년 걸리고 그렇다면 전임상부터 임상 3상을 다 해결하기까지는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고요. 그 기간 중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퍼센트도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냥 광범위 10%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상 1상이 지금 진행됐다고 해가지고 동물한테 효과가 좀 있었다 그래가지고 1상이 진행되는 거에 투자를 한다? 약간 좀 안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항상 제약바이오는 2상이 지나가서 3상까지 가는 회사들은 그래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를 최규현 MC랑 방송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개별 재료가 보유되어 있는가, 최근에 움직임이 있는가라는 것을 요번 인터넷이 발달이기 때문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로만 좀 집중해서 매매를 한다면 이제는 제약바이오, 장기 소외됐던 제약바이오들은
한번 움직이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내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네. 신규 상장주 중에서 수급 상황이 좋은 종목. 수급이 좋아야 됩니다. 수급이 뭐냐면 매도하는 물량,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물량이 몇 주가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당일날 시초가부터 거래되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기존에 갖고 있던 구주의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 이게 상장이 됐을 때 락업, 그러니까 내가 먼저 공모를 할 때 공모가 결정이 될 때 기관들이 들어갑니다. 기관 수혜측 참여를 해서 나는 이 주식을 먼저 주면 안 팔게. 일정 기간 동안. 그게 락업이라고 그러는데요. 보호예수라고 합니다. 보호예수 물량이 몇 %나 걸려 있는지 이런 거를 다 따져봐야 됩니다. 장외주식 시장에서의 얼마의 거래가 됐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들어가는 신규 상장주는 내 재산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는 아주 그냥 신기루가 아니고요. 네. 이건 정말 황금이라고 황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실전 매매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네. 이런 것들을 잘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계좌를 늘리는데 이런 안 좋은 장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장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재산을 많이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그냥 드린 말이 아니고요. 권태민 이런 걸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정말 재산 늘리기 정말 좋은 시장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어두운 밤하늘에 별 한두 개 떠 있을 때 그때 계좌의 수익을 왕창 올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관심 업종 및 집중 운영 섹터는 장기 소외된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 재료 있는 종목, 그리고 신규 상장주 중에서 수급상이 좋은 종목 두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관심 업종 집중 공략 섹터 만나봤고요. 또 다음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집중 운영 섹터가 있는데 이제 조심해야 될 섹터도 있겠죠. 아, 그렇죠. 주의해야 될 섹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심해야 될 섹터들이 있습니다. 지금 잠깐만 봐도 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네. 불과 며칠 전까지만 우리 시장을 주도하던 그렇죠. 섹터들이죠. 네. 마음이 이제 아프네요. 주도주가 사실은 나중에 또 치고 나갈 때 또 먼저 치고 나갑니다. 음. 그런데 그동안의 경험상 잘 날리던 말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내리지 않으면 찰과상이 아니라 낙마를 하게 되면 팔다리가 부러지는 정도 최소한 아니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이 잘 달리다가 뚜구닥 달리다가 갑자기 힝 하면 다음에 슬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을 들면서 뒤로 자빠지기 전에 먼저 내려야 되겠죠, 여러분. 크게 다치기 전에 일단 내렸다가 좋으면 다시 사면 되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게 뭡니까? 환가 용이한 게 주식입니다. 부동산과 틀려서 항상 팔 수 있고 항상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덜 먹고 덜 손해보고 내리고 다시 갈 때 3266에서 3300 넘어갈 때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을 넘어갈 때 이제 이런 주식도 다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하이닉스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막 집중이 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주들이 못 가면 주식 절대 못 갑니다. 시장이. 왜냐하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섹터들이 움직여야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가야지만 시장의 지수가 올라가는 거 표현되는 것뿐이지 얘네들이 못 가면 못 갑니다. 시장에 여러분 당장 생각해 보세요. 내일, 모레, 이번 주에 직전 고점 3,300 넘어 3,400, 500을 이번 주에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걸 더 사시면 됩니다. 이네들이 올라가야지만 주가가 상승으로 표시가 되니까. 그런데 이번 주에 직전 고점 넘어가는 건커녕 좀 밀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단 파는 거죠. 팔았다가 한 2, 3%, 3, 4% 비싸게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편안하게 수익을 거두면 되겠죠.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뭐 예를 들어 뭐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 방송 내에서도 말이 많은 뭐 만두라든지 예를 들어 기아차 특히 현대차는 모르겠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추세가 꺾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신 분들은 수익을 챙기시고 그다음에 손해 나신 분들은 손실을 약간 감수하고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포트를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단기로 조심해야 할 섹터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섹터를 만나본 건 네. 저 정말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사실 요 세 개의 네. 섹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많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분들이 다 하나씩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를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욕을 얻어먹고요.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다면 욕을 얻어먹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요 관련된 이 업종에 관련된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이 종목에서 나오는 탈피하는 방법은 시장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항상 탈피 방법이 참 종목 상담을 어렵더라고요. 하면 언제 팔아야 되나요? 반등하면 매도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금상첨화죠. 반등 시 매도는 금상첨화고 만약에 반등 안 하면 그러면 안 파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손실이 점점 더 가중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반등을 하던 약간 내려오던 물량을 계속 좀 줄여나가시는 최소한 50%는 줄여놓는다면 권태민이가 여기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 저를 욕해 주세요. 만약에 잘못된다면 만약에 맞다면 칭찬은 뭐 안 하셔도 되고 앞으로 현명한 투자해 나가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기적 조심해야 될 섹터 저희가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이야기는 또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자, 다음으로는 네, 이번 주에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에 관한 이야기도 네. 나오네요. 그렇죠? 이번 주 관심 섹터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주에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약바이오 중에서 이런 그 내용이 들어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현대바이오가 많이 급등을 하다가 윗꼬리를 달았고요. 부강약품은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클럽에서는 부강약품을 잡았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따라잡으시라는 게 아니고 그런 종목들로 또 이제 숨겨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가신다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네. 이제 11시 50분에 그 공개 방송에서 인터넷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쿠팡 네. 티몬 상장 관련 물류 창고 업체. 이건 제가 이것도 계속해서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많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쿠팡과 티몬의 상장 관련된 물류 업체, 창고 업체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동방이라는 종목은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 클럽에서도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이라는 종목도 오히려 급등을 해서 오히려 금요일 날 더 웃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시장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뭐 KCTC라든가 뭐 하나그룹 그 김선혜 누님이 갖고 계시는 뭐 한익스프레스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신 대장주들을 잡아야 되겠죠. 쿠팡과 티몬 상장 관련된 물류 창고 업체. 서울식품 같은 종목들도 연관업체로 분류가 되지만 그건 물류 창고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안정적인 쿠팡의 물류를 다 담당하는 것이 동방이라는 회사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공략을 했었고 티몬에 관련된 종목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신다면 이번 주는 단기적으로 수익권은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 관심 섹터 말씀해 주셨고 아까 전에는 이 관심 업종 및 집중 공략 섹터를 말씀해 네네네.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관심 섹터는 아무래도 이번 주 중에 좀 지켜봐야 될 섹터로 봐야 네네네. 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관심 업종 및 집중 공략 섹터는 그렇죠. 계속 앞으로 쭉 놓고 3월 한 달 네네. 이후 좀 더 이번 주 긴 다음 호흡으로 주 쭉 계속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아무래도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4월 달에 또 학회도 많이 열려 있고 네네네. 그렇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주 관심 섹터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실전 매매 사례를 또 준비해 주셨네요. 네네. 그렇죠. 이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로만 그 춘추전국 시대 영웅이 나온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횡보하락장 집중매매 실전 사례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밴드 메시지를 보내드려가지고 비중을 어느 정도 정해서 수익이 났던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좌 수익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한 20종목을 뿌려가지고 한 종목당 5%씩 들어가면 20종목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중에 두세 종목이 급등을 했습니다. 나머지 17종목, 18종목이 횡보라든가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계좌에 대박이 터진 것처럼 말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주식은요, 내 재산을 어떻게 늘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10번을 매매해서 7번 손절이 나오더라도 3번 수익이 나오는 것이 더 크면 계좌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9번 손절을 해도 한 번 매매한 종목이 수익이 더 크면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 혹자들은 물론 20개 종목 중에 19개가 올라가면 좋죠. 더 안정적인 수익이 나는 것이니까. 근데 과연 그럴까 저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매매를 했었냐면 우리 클럽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건 실전입니다. 작년 2020년 2월에서 3월이 코로나 팬데믹 선언을 했던 시장입니다. 2200포인트에서 1500포인트가 깨지고 1400포인트까지 급락을 했을 때 시장이 30% 마이너스가 났죠. 그런데 시장은 30% 마이너스가 났는데 계좌는
계좌가 플러스 30%가 났다면 이건 2배의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장은 안 좋은데 계좌 30%면 거의 60%의 수익을 난 효과를 보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무슨 종목을 매매했냐면 시젠. 시젠은 한 4만 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막 올라갈 때 편입을 했더니 네. 절 보고서는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을 이렇게 크게. 근데 이게 14만 원, 15만 원 갔고 그다음에 더 많이 올라갔었죠. 결론적으로는 여기다가 시즌이라는 종목에다가 60%의 비중으로 베팅을 했습니다. 계속 샀죠. 그리고 계속 팔았죠. 또 주식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한진카레라는 종목은 이 당시에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어두운 밤하늘 별이 딱 2개밖에 안 떴었어요. 그 당시에. 이 2개를 다 따라간 거죠. 50% 베팅. 계좌를 확 늘렸습니다. 2020년 12월 대세 상승이 오고 난 다음에 횡보했었죠. 횡보했을 때 12월 8일부터 자, 신규 상장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규 상장주 중에 명신산업 테슬라에 납품을 한다는 명신산업이 상장을 했어요. 이 종목에 비중을 50% 비중을 실어서 베팅을 했습니다. 베팅하고 2일에서 3일 하락. 그 이후부터 상한가. 그래서 200% 2만 원짜리 2만 원 밑에 던 종목이 6만 원을 갔죠. 단 6거리일 만에. 그래서 여기서 100% 수익이 났다면 계좌가 50% 늘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상승 후 횡보 장세에서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이고 최근에 1월 11일 날 고점 형성 후에 형성한 다음에 3266 형성한 다음에 하락 횡보했죠. 지금까지 그 고점을 넘어가지 못했으니까 거기서 PB파마라는 종목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근데 이름명이 상호가 길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PB파마로 협의를 해서 정했다고 합니다. 다시 내일부터는 다시 본래 이름으로 회귀가 됩니다. 이 종목을 무려 상장 첫날에 자신감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이건 뭐 1, 2천억짜리가 아닙니다. 1조가 넘는 2조짜리 회사예요. 자, 70%에서 내 계좌에 74% 집중 베팅을 합니다.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베팅을 해서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70%만 갖고 30% 수익을 거둔다 하더라도 하루 만에 내 계좌가 21%가 늘어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근데 그보다는 더 올라갔었죠. 물론 중간에 매도도 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덜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집중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매매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내 손이 안 나가는 것 뿐이지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지 자신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이 두 종목은 신규 상장주였죠. 위의 종목들은 아주 팬데믹이 와가지고 시장이 막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을 때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과연 이 급락장에 내 재산 60% 실어! 라고 리딩을 누가 할까요? 여러분 홈런 왕은요 또 홈런을 때릴 수 있는 겁니다. 안타만 치던 사람 안타 칠 수 있겠죠. 마지막 9회 말 투아웃 만루에서 역전홈런을 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홈런을 쳤던 사람이 치는 겁니다. 예전에 WBC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이승엽 타자가 10매 타석 연속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가슴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대요. 근데 일본과의 경기에서 역전 홈런을 쳐버립니다. 그 홈런 한 방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결승에 올라가게 되죠.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래도 한국경제TV 와운넷의 홈런 타자 아니겠습니까? 7년 연속 승률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이 됐고 저는 뭐 대우증권 실전도 2번 우승을 했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도박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한두 번이면 도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이건 실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건방지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권태민이도 삼진 많이 먹습니다. 원래 홈런 차서 삼진 많이 먹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공 안 들어오면 서서 삼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홈런 타자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한 방을 날려드리려고 하는데 잠시 후에 공개방송 들어오셔야 됩니다. 11시 50분에 들어오시면 정말 좋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들을 제가 차트로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네, 네. 자, 본다면 어떤 차트인가요? 어떤 종목인가요? 이제 처음부터 시즌부터 봐야 되겠죠? 네. 자, 시즌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본다면 자, 이렇게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죠. 이때가 언제냐면 잘 보셔야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어 보이죠? 시장은 급락했던 시기입니다. 자, 2월에서 3월 요때입니다. 요때.
이때가 4만 원, 5만 원대 주식이 무려 14만 원을 가게 됩니다. 근데 시장 봐볼까요? 시장을 보게 되면 쭉 작년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때입니다. 이때가 지금 시즌이 움직였던 시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2200포인트에서 1439포인트까지 급락했던 시장에서 네. 이런 종목들을 집중 공략을 해서 반대로 가죠. 이렇게 반대로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던 얘기죠. 여기서 계좌를 확 늘리고 또 한 종목은 자, 한진칼이라는 종목이죠. 네. 한진칼이라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2월에서 3월 요 2월에서 3월에 이러한 급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낼 수 있는 시장에서 그냥 지금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명품이 세일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다 줄 서서 사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을 줄을 서서 사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명신산업. 요건 이제 제가 작년 12월에 대세 상승이 오고 난 다음에 횡보할 때입니다. 이건 상승장이 아닙니다. 횡보할 때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50%를 편입을 해서 자, 보시면 이때가 2만 원 바로 아래죠. 2만 원 바로 아래에 있던 가격이 무려 최고가 61,400원을 갑니다. 그럼 이게 지금 2배가 올라갑니다. 2배가 아니라 3배가 올라간 거죠. 이렇게 따진다면. 그러면 이 중간에서 분할 매도만 했더라도 내 계좌는 확 늘어난다는 것이죠. 지수 횡보장에. 또 한 종목이 있습니다. 자, 본다면 PB파마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자, 이 종목 신규 상장하는 첫날입니다. 첫날. 첫날에 위아래 꼴이 달았죠. 이거는 지금 뭐 단순히 그냥 싸구려 주식이 아닙니다. 자, 요 날 첫날에 70%, 74% 마지막에는 동시호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나머지 10원짜리 한 장 있는 것까지 그냥 싹 매수라고 리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삽니다. 근데 그 다음날 시초가 떠서 이렇게 해가지고 상한가를 가죠. 그러면 70% 베팅이라면 사실 몰빵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리딩자가. 근데 나머지 돈을 갖다가 다 손해냈던 종목 다 팔고 수익했던 종목 다 팔고 이로 다 몰아가지고 이렇게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러한 집중 베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다 먹지 못하고 여기서 파는 일부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집중 베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